정오 종합뉴스. (3월 2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나 의원과 대학 측이 강력 부인했습니다. 병무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3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 의무 이행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안내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해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에 반발해 당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선정 방식을 재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더민주 관계자는 김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며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후에 예정된 중앙위원회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더민주는 어제 중앙위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김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2번에 배정된 데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진영 의원이 오늘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한 데 대해 합당한 공천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김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소위 셀프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할 일이 상당히 많은 분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아직 자세히 구체적인 거는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러나 쭉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우리 김종인 대표님은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새로운 시도가 상당히 시대적 흐름에 맞다 이렇게 보고요.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합당한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김종인 대표님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그분 평소에 항상 나라를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합당한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소속보다 더민주에 입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저도 이런 일이 저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참 상상을 안 했던 일인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됐고 그동안에 이제 김종인 대표님과는 참 많은 시간을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경제 민주화랄까 어떤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복지 정책이랄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점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책적 지향성과 상당히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도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미래의 나라에 대한 정책을 구현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이 무소속 출마라는 것은 잠정적 무소속입니다. 영원한 무소속을 하겠다 하는 무소속은 좀 거의 없을 거고요. 내가 일단 무소속을 했다가 출마를 해서 잘 당선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 낙선을 하더라도 다시 이제 당에 들어간다. 이런 전제를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경우에는 제가 가사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됐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또 제가 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잠정적 무소속을 택하는 것은 저희 상황이나 저희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문희상 의원과 백군기 의원에 대해서 각각 경기 의정부시갑, 용인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현역 의원 20%를 물갈이하는 1자 컷오프 대상자로 포함됐었으나 대체할 후보가 없어 구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오전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백 의원에 대해서 다시 전략공천을 했다며 당규 개정으로 인해서 두 분을 전략공천 후보자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딸을 대학에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나 의원과 대학 측이 강력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17일 나경원 의원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 대상자 실기 면접 과정에서 자신은 나경원의 딸이라며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말을 했지만 학교 측은 김 씨의 부정행위가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고 감싼 데 이어 실기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한 김 씨에게 또 다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나 의원은 18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타파 언론 보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심사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천위 회의를 마친 뒤 유 의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유 의원의 공천 문제에 대해 오늘 결론 내릴 것이라면서 유 의원의 지역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14일에서 18일 닷새간 전국 성인 2,52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은 41.5%로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더민주는 0.5%포인트 상승한 28.3%, 국민의당은 1.2%포인트 상승한 12.3%, 정의당은 1.2%포인트 상승한 6.9%를 기록하는 등 야권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 61%, 유선전화 39%로 병행 임의 걸기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4.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병무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3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 의무 이행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된 내용은 사전투표와 선거 공보 발송 신청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됐고 의무자별 개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전달됐습니다. 병무청은 안내문에서 사전투표 기간인 4월 8일에서 9일 이후 4월 11일에서 12일 사이 입영하는 인원들은 선거 당일인 13일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2배로 늘렸습니다. 오늘 법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청구액을 2억 3천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방송에 나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해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해 3차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KT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게시하고 대공 용의점을 수사하는 국정원이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시민단체 대표의 통신자료를 열람할 이유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지난해 5월 6일과 7월 20일, 경찰청은 6월 19일 윤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 모두 3차례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 노동자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폭행당하고 여성 노동자들은 수시로 성추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제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 50주년인 오늘 전문가들은 국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 인권을 위해 일하는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미디어가 조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우리에 대해 불쌍하다, 가난하다는 편견을 만든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학습지 업체 대부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지 환불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인 컨슈머 리서치가 국내 5대 학습지 소비자 센터에 중도 해지 규정을 문의한 결과 4곳이 해지 가능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외에는 해지 환불 접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컨슈머 리서치는 공정위 표준 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 학습지를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잔여기간 월 회비를 환불해주게 돼 있다며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업주부 수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708만여 명으로 2014년보다 0.6%, 5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전업주부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13년 동안 꾸준히 늘다가 2014년에 2.1%, 15만 5천 명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줄어드는 이유는 20대, 30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 데다 50대, 60대 여성들까지 노후 생활 자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4살배기 딸의 시신을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안매장한 의붓 아버지 38살 안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욕조에서 가혹행위로 숨진 4살배기 딸의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안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3도, 현재 습도는 40%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라디오